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단순한 공간을 넘어서 삶의 모든 것이 모여드는 장소라는 걸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곳에서 우리는 울고 웃고 때로는 혼자 깊이 상처를 다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집이 우리에게 재물까지 모아줄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모이는 집을 꿈꿉니다. 값비싼 인테리어, 고급스러운 가구, 최신 기술이 가득한 공간을 떠올리기 마련이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4가지 원칙을 지키는 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정리정돈입니다. 집 안에 물건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 마음도 무거워지고 복잡해집니다. 물건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우리의 에너지도 흩어지기 마련이죠. 깨끗한 공간이 맑은 기운을 불러들이고 그 맑은 기운이 재물을 불러오는 법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집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그 공간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돌아와서 누울 수 있는 침대, 배고플 때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부엌,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거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따뜻한 대화입니다. 가족 간의 소통이 단절된 집에는 언제나 싸늘한 공기만이 맴돌기 마련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서운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화의 시간. 그런 순간들이 집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그런 집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모으고 사람의 마음이 모이면 재물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원칙은 배려의 실천입니다. 집 안에서 작은 배려가 실천될 때 그곳은 언제나 밝은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설거지를 대신 해준다거나 누군가 힘들어할 때 조용히 차 한 잔을 내어주는 것, 작은 일이라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모일 때 그 집은 재물이 모이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기본 원칙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가장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법이니까요. 이번에는 이 4가지 원칙이 어떤 실생활의 사례에서 빛을 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우리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집에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머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종종 잊곤 합니다. 같은 하루를 보내더라도 어떤 집은 사람의 기운을 북돋우고 어떤 집은 지치게 만듭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 정리정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부부와 아이 둘, 4식구가 함께 사는 집이었죠. 그들의 집은 처음에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커가면서 옷가지며 장난감, 생활용품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바쁘다는 이유로 하루 이틀 치운다는 걸 미루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집안 곳곳에 물건들이 쌓여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나중에 치우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점점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자꾸만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고 아이들은 어질러진 방에서 노느라 정작 숙제할 자리를 찾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일은 집안 분위기가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이유 없이 짜증이 늘었고 남편은 집에 들어오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서로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횟수가 늘어났고 아이들도 예민해졌습니다. 집 안에 어지러운 물건이 많아질수록 가족 간의 말소리는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우연히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공간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어지러워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집안에 쌓여있던 물건들이 단순한 짐이 아니라 가족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짐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거실에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한번 제대로 정리해 볼까? 남편의 제안에 아이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것을 넘어 가족이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쓸모없는 물건들은 과감히 버리고 아직 쓸 수 있는 물건들은 필요한 곳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을 정했습니다.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면 반드시 기존의 물건 하나는 정리할 것. 이 작은 원칙을 정한 뒤 그들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우선 집안이 깨끗해지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은 숙제를 하는 공간이 생겼고 남편은 퇴근 후에도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기했던 점은 이상하게도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경제적으로도 점점 더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돈이 많으면 여유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질 때 돈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법입니다. 공간이 정리되고 에너지가 맑아지면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이 흐르게 되고 그것이 결국 기회를 불러오고 나아가 재물까지 모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적인 요소를 바꾸면 삶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넓은 공간, 더 비싼 가구.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안에서 어떤 기운이 흐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원칙, 감사의 마음이 어떻게 재물을 부르는 힘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가장 중요한 원칙일지도 모릅니다. 한 여성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소소하게 수입을 벌었지만 점차 사업이 번창하며 큰 회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늘 한 가지 습관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항상 감사 인사를 전했고 고객들에게도 작은 감사 카드를 손수 써서 보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회사를 방문한 한 투자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감사를 강조하나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는 곧 에너지를 흐르게 하는 힘이니까요. 사람들은 종종 돈이 있어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먼저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점점 더 많은 좋은 기회를 불러온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회사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존중했고 고객들은 회사의 따뜻한 태도에 감동하여 충성스러운 단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는 더 많은 투자와 기회를 불러왔습니다. 반면 같은 업종에서 일했던 또 다른 사업가는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불만이 많았고 직원들에게도 거칠게 대했습니다. 거래처와의 관계에서도 늘 이익만을 따졌고 고객들에게는 형식적인 응대만 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회사는 점점 어려워졌고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재물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더 많은 좋은 것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이 흐르게 됩니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오늘 한 번이라도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한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지켜보세요. 다음으로는 세 번째 원칙, 돈이 머무르는 공간 만들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크게 부족하지 않았지만 항상 돈이 들어오는 만큼 빠져나간다고 고민했습니다. 월급이 오르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고, 사업이 잘 되면 또 다른 문제로 인해 돈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지인이 이들에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돈이 오래 머무르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에는 차이가 있어요. 당신들의 집을 한번 돌아보세요. 부부는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어지럽게 놓인 물건들, 사용하지 않는 가구, 먼지가 쌓인 구석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집이 재물이 머무르기 힘든 환경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보통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돈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집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 안에 불필요한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다면 그것은 곧 정체된 기운을 의미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버리고 깨끗한 공간을 만들 때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돈이 모이는 곳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지갑이나 통장이 어지럽다면 그만큼 재정 상태도 어수선할 가능성이 큽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자신의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재정 상태는 놀랍게 개선됩니다. 세 번째, 좋은 기운이 흐르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집은 대체로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늘 다툼이 많거나 부정적인 말이 오가는 공간이라면 돈은 머물지 못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대화를 자주 나누는 가정일수록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기운이 더 나은 선택과 기회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이 원칙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후부터는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회사에서 특별 보너스를 받았고 아내는 오래전 지원했던 프로젝트에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 돈이 들어온 것은 아니었지만 돈이 나가는 속도가 확연히 줄어들었고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을 돌아보세요. 어지럽게 쌓인 물건들, 불필요한 지출, 부정적인 대화들. 이 모든 것이 돈이 머무르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만큼 그 돈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과 마음을 정리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채워 넣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에도 서서히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 원칙, 돈을 부르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왔지만 항상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비교적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노인은 그 차이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나는 너만큼 열심히 일했는데 왜 항상 돈이 부족한 걸까? 그러자 친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어. 노인은 의아했습니다. 태도라니? 나는 돈을 아끼고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려고 노력했어. 친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야. 너는 돈을 언제나 부족한 존재로 여겼지. 늘 아끼고 불안해하고 돈이 떠날까 두려워했어. 그러니 돈도 너를 부담스럽게 여긴 거야. 노인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낭비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태도 아닌가?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돈을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대하는 거야. 돈이 들어올 때마다 감사하고 나갈 때도 좋은 곳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해봐. 그렇게 하면 돈은 자연스럽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 노인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날 이후 돈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씩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돈이 들어올 때마다 고맙다라고 말했고 돈을 사용할 때도 좋은 곳으로 가라라고 속삭였습니다. 이전처럼 돈이 나가는 것이 불안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돈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지출해야 할 일이 줄어들었고 작은 행운들이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을 부르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풍요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돈을 두려워하거나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 부족함이 현실이 됩니다. 반대로 돈이 자신에게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기회가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돈이 흐를 수 있도록 한다. 돈을 움켜쥐기만 하면 그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필요한 곳에는 기꺼이 사용하고 좋은 에너지를 담아 돈을 보내면 돈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의 태도를 가진다. 돈이 들어올 때는 감사하고 나갈 때도 좋은 흐름 속에서 쓰인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의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돈을 쫓기보다는 돈이 스스로 다가올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노인의 삶이 변한 것처럼 우리도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꾼다면 조금씩 더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돈이 모이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아무리 절약하고 노력해도 늘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한 지혜로운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저는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부족합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들과 나는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너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젊은이는 답했습니다. 필요한 곳에 쓰고 때로는 사고 싶은 것도 삽니다. 가끔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돈을 씁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돈이 들어올 때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젊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기쁘기도 하지만 곧 사라질 것이란 생각에 불안합니다. 스승은 미소를 거두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문제로다. 돈을 잃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느니라. 첫 번째, 돈을 두려워한다. 돈을 버는 순간부터 곧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됩니다. 돈을 불안한 마음으로 대하면 그 돈도 불안하게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돈이 자신의 삶에 머물 것을 믿고 차분한 마음으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 충동적으로 소비한다. 돈을 쉽게 버는 사람일수록 쉽게 소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 계획 없이 돈을 써버린다면 결국 빈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지금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욕망인지를 항상 점검합니다. 세 번째, 작은 돈을 가볍게 여긴다. 돈을 잃는 사람들은 작은 돈을 소홀히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작은 돈이야. 신경 쓰지 말자. 이러한 생각이 습관이 되면 결국 큰 돈도 허술하게 다루게 됩니다. 반대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작은 돈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동전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고 언제나 계획적으로 사용합니다. 네 번째, 돈을 대하는 태도가 부정적이다.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돈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을 잃는 사람들은 돈을 문제의 근원으로 여깁니다. 돈 때문에 힘들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습관이 되면 돈도 점점 멀어집니다. 돈을 부르는 사람들은 항상 돈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다섯 번째, 돈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단순히 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킬 것인지 고민합니다. 투자든 절약이든 돈이 스스로 증식할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반대로 돈을 잃는 사람들은 돈이 들어오면 금방 써버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돈은 무작정 버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승의 이야기를 들은 젊은이는 자신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늘 돈을 걱정했고 계획 없이 소비했으며 작은 돈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을 대하는 태도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젊은이는 돈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돈을 맞이하고 소비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며 작은 돈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그는 더 이상 돈에 쫓기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돈을 잃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돈을 지키고 불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한때 가난했던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부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돈을 벌어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이 저절로 불어날 수 있을까요? 부자는 상인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돈이 저절로 불어나는 원리를 알고 싶으신가요? 상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차 한 잔을 내어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실천해 보세요. 돈을 많이 버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부자는 돈이 스스로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따라서 돈이 저절로 불어나게 하려면 반드시 일정 금액을 투자해야 합니다. 또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남는 돈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자는 말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하면 평생 돈을 쫓아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스스로 일하도록 만들면 돈이 당신을 쫓아오게 됩니다. 돈을 쓸 때마다 이 돈이 다시 돌아올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부자들은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쓸 때마다 그것이 미래에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지를 생각합니다. 순간의 만족을 위해 사치품을 구매하는 대신 자기 개발을 위한 투자나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소비를 선택합니다. 부자는 말했습니다. 돈은 강물과 같습니다. 흐름을 이해하면 언제든 다시 돌아오지만 무턱대고 쓰면 결국 마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 작은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큰 돈을 다룰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돈을 다루는 능력은 습관에서 나옵니다. 동전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결코 큰 부를 이룰 수 없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지출도 커지기 마련이므로 적은 돈일 때부터 계획적으로 사용하고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돈을 받으면 어디에 쓸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남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먼저 돈을 남기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것과 먼저 쓰고 남는 돈을 모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부자는 말했습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당신의 미래도 바뀔 것입니다. 돈이 저절로 불어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돈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쉽게 다루지 않으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돈을 대합니다. 돈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사용하면 돈도 결국 그 사람을 가볍게 여깁니다. 부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돈은 당신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곁을 머무를 수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면 당신의 삶도 변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상인은 부자의 조언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는 무작정 돈을 벌기보다 돈을 다루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더 이상 돈을 좇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돈이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존중하고 올바르게 다루며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결국 돈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